미국 경제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입니다. 그의 등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경제에는 어떤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소식, 혹시 이거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에이, 설마요. 절대 아니죠. 연준의 결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대출이자, 주식 계좌, 뭐 하나 빠짐없이 우리 삶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알려면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꼭 봐야 해요. 예전에는요, 완전 매파였어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었죠. 시장에 돈 푸는 거요. 어휴, 결사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갑자기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AI가 인플레이션 다 막아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이렇게 180도 달라진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금리는 내리겠다. 근데 동시에 연준이 가진 자산, 즉 대차 대조표는 줄이겠다? 이거 완전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도대체 어떤 꿍꿍일까요? 워시의 생각은 이래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생산성이 폭발할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알아서 잡힐 거다. 이런 아주 강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하는 방식, 뭐 경제 전망 발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낡았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동안 연준이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이제 연준은 좀 빠져야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워시의 이런 야심찬 계획 앞에는요, 정말 거대한 벽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제학에서는 거의 뭐 물리 법칙처럼 여겨지는 트릴레마라는 겁니다. 이 트릴레마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중앙은행한테 중요한 목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를 잡으려면 무조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워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죠? 그렇죠. 연준의 덩치를 줄여서 시장에서 좀 빠지는 거, 작은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선택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절대 시장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킬 거냐. 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버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워시의 선택에 따라서 시장은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한번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시나리오 A, 안정을 선택하는 경우. 연준 덩치는 줄이면서 금리도 안정시키고 싶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 엄청나게 개입해야 해요. 결국 연준의 영향력은 그대로 남는 셈이죠. 반대로 시나리오 B, 시장 자율성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의 영향력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대가로 금리가 막 미친 듯이 널뛰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느냐, 아니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느냐,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자, 그럼 이런 골치 아픈 정책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특히 채권 금리, 그리고 여러분의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죠. 아니, 워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연준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안달이 난 걸까요? 그 규모를 보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미국 장기 국채 시장의 30%를 연준이 혼자 다 들고 있어요. 무려 30%요. 이게 금융위기 전에는 한 10% 중반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바로 이 거대한 발자국을 싹 지워버리겠다는 게 워시의 생각인 겁니다. 자, 이제 워시의 계획이 금리에 미칠 진짜 영향을 알려면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1년짜리 말고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산다고 해보세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 이자, 웃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예전에 연준이 시장에서 채권을 막 사들일 때는요, 이 기간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였어요. 연준이라는 든든한 큰 손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연준이 반대로 돈을 거둬들이고 있죠. 이걸 양적 긴축, QG라고 하는데 이걸 시작하니까 프리미엄이 슬슬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워시의 계획대로 양적 긴축 속도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 보듯 뻔하죠. 기간 프리미엄은 위로 그냥 팍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업들이 돈 빌릴 때 내는 이자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합니다.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 이게 채권 시장에 부담을 줘서 결국 기간 프리미엄이 오를 수밖에 없다. 즉, 장기 금리가 오를 거다. 라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가 나타났고 금리는 내리면서 돈은 거둬들이겠다는 정말 급진적인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놓여 있죠. 우리는 어쩌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쉬운 돈, 이 저금리 시대가 정말로 끝나는 그 순간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